벌써 세 번째 깼어. 지긋지긋하다. 자다가 소변 마려워 깨시는 분들,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오늘 밤 당장 내일 아침까지 꿀잠 주무시게 해드립니다. 병원비 필요 없이 집에서 바로 해결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도 주무시다가 여러 번 깨지 않으셨나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씩, 결국 새벽 5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이런 날이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밤에 문 여닫나는 소리 때문에 다른 가족들 깰까봐 미안해서 발소리도 죽여가며 다니고 계시죠? 낮에는 졸려서 멍하니 있다가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거나 말을 하다가도 뭔 말을 하려고 했지? 하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요. 더 속상한 건 병원에 가도 나이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만 듣는데요. 실상은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절반 이상이 야간요로 고생하고 계세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뇌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력 감퇴는 물론이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게다가 새벽에 비몽사몽한 상태로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이라도 당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큰일이죠.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잠을 푹 자는 동안 뇌에서는 청소차가 돌아가는데요. 낮 동안 뇌에 쌓인 찌꺼기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유발 독소를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소변 때문에 밤에 자꾸 깨면 이 청소차가 멈춰버려요. 결국 뇌 속에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고 이게 바로 치매로 직행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야간요 잡는 건 단순히 잠 좀 더 자는 게 아니라 내 뇌를 치매로부터 지키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대로 몇 년 더 가다간 정말 집에서만 지내는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73세 김영희 여사님은 밤에 4-5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어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씩 걸리니까 거의 잠을 못 주무시는 거나 다름없었죠.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까봐 항상 불안했고, 낮에는 졸음 때문에 요리하다가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기도 하셨어요. 병원에 가봐도 나이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다, 물을 적게 마셔라, 이런 말씀만 들으셨죠. 가족들한테도 또 화장실 가냐는 소리 듣기 싫어서 미안하고 점점 우울해지셨습니다. 외출도 화장실 걱정 때문에 꺼리게 되고 삶의 질이 정말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7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후에 첫날 밤부터 바로 효과가 나타났어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된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이렇게 개운한 아침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지셨습니다. 수술도 필요 없고 비싼 약도 필요 없어요.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로 말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하루 24시간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간표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왜 나이가 들면 야간요가 생기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해결 방법도 제대로 실천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물을 적게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훨씬 복잡한 원리가 숨어 있어요. 우리 몸에는 밤의 문지기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항이뇨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의 역할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이 문지기가 신장에게 신호를 보내요. 이제 밤이니까 소변 만드는 걸 줄여라, 주인이 푹 잘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젊을 때는 이 문지기가 정말 성실해서 저녁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밤새도록 소변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저녁에 물을 많이 마셔도 밤에 한 번 정도만 깨거나 아예 안 깨고 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문지기가 게을러져서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져서 방광이 자주 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방광 자체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 방광은 넓은 저수지 같아서 소변이 어느 정도 차도 아직 괜찮다,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고 여유롭게 버텼지만 나이가 들면 방광이 작은 찻잔처럼 변해요. 조금만 차도 가득 찼다, 빨리 비워달라고 다급하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건 방광 근육이 약해진다는 점이에요. 젊을 때는 방광 근육이 강해서 소변을 깨끗하게 다 짜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져서 소변을 다 비우지 못하고 항상 조금씩 남겨둬요. 그러니까 금방 또 차는 느낌이 드는 거죠. 세 번째는 다리 부종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낮에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체액이 다리에 고입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붓고 무겁게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체액이 아래쪽에 모인 증거예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인 물이 한꺼번에 심장과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댐이 터지듯이 갑자기 많은 양의 체액이 순환하면서 소변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고 나서 첫 2-3시간 동안 특히 소변이 많이 마려운 거죠. 이 문제는 심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한테 더 심하게 나타나요. 심장이 약하면 낮에 체액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해서 더 많이 고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더 큰 소변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약물의 영향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드시는 혈압약 중에 이뇨 성분이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이런 약을 저녁에 드시면 밤새 화장실을 가시게 되는 거죠. 또 당뇨약 중에서도 소변량을 늘리는 것들이 있고 심장약이나 부종약 중에도 이뇨 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약의 부작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하지만 약 복용 시간만 조절해도 야간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립선 문제인데 이건 남성 어르신들한테 특히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기를 압박하게 되죠. 그러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고 조금씩 남게 돼요. 방광에 항상 소변이 남아있으니까 금방 또 마려워지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안전하지 않아요.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방광과 요도 주변 근육이 약해져요. 그래서 소변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야간뇨가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가 야간뇨의 주요 원인들인데요. 이제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까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효과가 있었던 7가지 핵심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단순히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저녁 6시 이후 수분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물만 안 마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숨은 수분들이거든요. 국물, 찌개, 과일, 차,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모든 수분을 차단해야 해요. 그 이유는 우리 몸속 밤의 문지기 호르몬이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소변을 농축시켜 밤새 화장실을 안 가게 꽉 막아줬지만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져서 방어벽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섭취한 그 숨은 수분들이 제어되지 않고 곧장 소변으로 배출되는 구조로 변해버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야 할 것들을 짚어드리면 가장 먼저 국물 요리입니다. 된장찌개나 미역국, 갈비탕 같은 음식에는 생각보다 수분이 정말 많은데요. 한 그릇에 200에서 300ml 정도가 들어있어서 사실상 물을 2컵 가까이 드신 거나 다름없거든요. 과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수박이나 참외, 사과 같은 과일은 수분이 80에서 90%나 차지하거든요. 특히 수박은 거의 맹물이나 마찬가지라
저녁에 입가심으로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또 몸에 좋다고 드시는 차나 커피도 저녁엔 피하셔야 해요. 이것들도 결국 수분인데다 녹차나 커피에 든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소변량을 억지로 늘리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유나 두유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이 많아서 건강에 좋긴 하지만 수분 함량이 80% 이상이에요. 저녁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야간요가 심하다면 아침으로 옮기시는 게 좋아요. 그럼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목이 마른다는 건 대부분 입안이 건조해서 그런 거예요. 이럴 때는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는 방법을 써보세요. 목이 너무 말라서 참기 힘들다 싶을 때 절대 물컵을 들지 마시고 대신 얼음 한 조각을 입에 쏙 넣으세요. 그리고 사탕처럼 천천히 굴려가며 녹여 드시는 겁니다. 입안은 차가운 얼음 때문에 금방 촉촉해져서 갈증이 싹 사라지는데 실제로 몸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티스푼 하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뇌는 물을 마셨다고 착각해서 만족하고 방광은 물이 안 들어왔네 하고 잠잠해지는 거죠. 이 방법 하나로 야간요 고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저녁 6시라고 했지만 사실은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이 정확한 기준이에요. 만약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8시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밤 9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6시부터 끊으셔야 해요. 우리가 마신 수분이 소변으로 만들어져서 방광에 차기까지 대략 2-3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잠들기 3시간 전에 수분을 끊으면 잠들 때쯤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소변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이 방법을 실천하신 70세 박철수 어르신은 밤에 5번씩 깨서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저녁에 물도 못 마시면 어떻게 사느냐고 하셨죠. 하지만 딱 사흘만 해보자고 설득해서 실천해 보셨어요. 첫째 날부터 한 번만 깨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구나 하시면서 정말 놀라워하셨죠. 지금도 이 원칙을 꾸준히 지키고 계세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으실 거예요. 저녁에 물을 안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말이에요. 이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핵심은 하루 전체 수분 섭취량이에요. 저녁에 줄인 만큼 낮에 더 마시면 되거든요. 아침 일어나서부터 오후 5시까지 충분히 마시면 하루 필요한 수분은 다 채울 수 있어요. 오히려 낮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순환에는 더 도움이 돼요. 어르신들한테 권하는 하루 수분 섭취량은 대략 1.5리터 정도인데요. 이걸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시간에 걸쳐서 나누어 마시면 1시간에 한 컵 정도 되는 거라 전혀 무리가 없죠. 두 번째는 오후 5시 이후 카페인을 완전히 끊으세요. 카페인은 잠을 깨우는 각성 효과뿐만 아니라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신장을 자극해 소변을 억지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물이 조금만 차도 금방 마렵다는 신호를 보내게 하거든요. 게다가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이 우리 몸에 머무는 시간은 무려 8시간이나 됩니다. 만약 오후 5시에 커피를 드셨다면 밤 11시까지도 그 영향이 남아있다는 뜻인데요. 결국 잠들 때까지 몸속에선 계속 소변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녹차나 홍차에도 꽤 많이 들어있고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초콜릿, 심지어 일부 감기약이나 두통약에도 카페인이 숨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녹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카테킨이나 다른 좋은 성분은 많지만 카페인도 커피의 절반 정도는 들어있거든요. 저녁에 녹차 드시는 분들은 카페인 없는 차로 바꿔보세요. 대신 저녁에는 카페인 걱정 없는 구수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같은 허브차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니까 훌륭한 대안이 되고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카페인에 훨씬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랑 달리 해독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오후 2, 3시에 별 생각 없이 드신 커피 한 잔이 밤새도록 뇌를 깨워서 잠을 설치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72세 이순자 여사님은 평생 녹차를 즐겨 드셨어요. 하루에 5, 6잔씩 드시면서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오후 5시 이후 녹차를 끊고 보리차로 바꾸신 후에 야간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처음에는 차 맛이 싱겁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보리차가 더 고소하고 좋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완전히 금주하세요. 술은 야간류의 최대 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몇 시간 후에는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물질은 뇌를 자극해서 잠을 얕게 만들고 자주 깨게 만들어요. 게다가 알코올은 앞서 말한 밤의 문지기 호르몬을 더욱 약하게 만들어서 소변량을 크게 늘립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갈증이 나서 자꾸 물을 찾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분 섭취량이 배로 늘어납니다. 설상가상으로 알코올 성분 자체가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을 억지로 짜내기 때문에 야간류엔 치명적이죠. 특히 맥주는 알코올과 수분이 합쳐진 거라 최악의 조합입니다. 캔 하나에 350ml나 되는 수분이 들어있으니 저녁에 드신 그 맥주가 밤에는 고스란히 소변이 되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주나 위스키 같은 독한 술도 안심할 순 없는데요.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이뇨작용은 더 강해지고 짠 안주까지 곁들이면 갈증 때문에 물을 계속 들이키게 되거든요. 혹시 와인은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하실 수도 있지만 종류 불문하고 알코올이 들어갔다면 잠들기 전 방광을 자극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정술을 드셔야 한다면 점심때나 오후 일찍 드시는 게 낫습니다. 최소한 잠들기 5시간 전에는 술자리를 끝내셔야 알코올이 분해되고 소변 마려운 증상도 가라앉거든요. 하지만 가장 추천해드리는 건 야간류가 심한 기간만이라도 딱 일주일간 술을 완전히 끊어보시는 겁니다. 몸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직접 느껴보시면 술을 멀리하는 게 정답이라는 걸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68세 김철민 어르신은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씩 드시는 게 일과였어요. 이거라도 없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셨죠. 하지만 술을 끊고 나서 사흘 만에 야간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술 없이도 이렇게 잘 잘 수 있구나 하시면서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네 번째 비법, 잠들기 2시간 전에 다리 올리기를 20분간 하세요. 이 방법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핵심 비법이에요. 앞서 설명한 다리 부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낮에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체액이 다리 쪽으로 모여요. 종아리나 발목이 붓고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드시죠? 이게 바로 체액이 아래쪽에 고인 증거예요. 문제는 밤에 자려고 눕는 순간 다리에 고여있던 이 체액들이 심장으로 한꺼번에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늘어난 혈액량을 처리하려고 심장이 급하게 소변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물이 가득 찬 댐에서 수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리 올리기는 이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잠들기 전에 미리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고인 체액을 순환시키는 거죠. 그러면 잠들고 나서 갑작스럽게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소파나 침대에 편안하게 누우세요. 그 다음에 다리를 쿠션이나 베개에 올려서 심장보다 높게 만드세요. 각도는 대략 30도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높이 올리면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이 자세로 20분 정도 유지하세요.
이때 깊게 숨을 쉬면서 편안하게 쉬시면 돼요. 텔레비전을 보셔도 되고, 음악을 들으셔도 되고, 그냥 눈을 감고 쉬셔도 좋아요. 20분이 지나면 천천히 다리를 내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이때 평소보다 소변량이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리 빼내면 밤에 갑작스럽게 많은 소변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욱 효과적이에요. 심장이 약하면 낮에 체액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해서 다리에 더 많이 고이는데요. 이런 분들은 다리 올리기를 하고 나면 숨쉬기도 편해지고 다리 부종도 많이 줄어들어요. 75세 박영숙 여사님은 심장이 약해서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으셨어요. 밤에는 4번에서 5번씩 깨서 정말 힘들어 하셨죠. 다리 올리기를 시작한 첫날부터 다리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하시면서 놀라워하셨어요. 일주일 후에는 밤에 1번만 깨게 되셨고 낮에도 활력이 생기셨어요. 다리 올리기의 또 다른 장점은 혈액순환 개선이에요. 다리 정맥의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걸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하지 정맥류나 다리 피로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쿠션을 쌓아서 높이를 맞추기가 번거로우시다면 아예 바닥에 누워서 벽을 이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요가 매트나 담요를 깔고 엉덩이를 벽에 바짝 붙인 다음 다리를 수직으로 기대 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다리 뒤쪽까지 시원하게 풀려서 혈액순환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취침 직전에 마지막 배뇨를 확실히 하세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별로 마렵지 않은데 굳이 가야 하나 하시는데 마렵지 않아도 가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 방광의 감각이 둔해져요. 실제로는 소변이 어느 정도 차 있는데도 마렵다는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그러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급해지는 거죠. 잠자리에 들기 바로 직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이때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소변을 최대한 다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화장실에 앉으신 후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기다려보세요. 소변이 다 나온 것 같으면 잠깐 기다렸다가 한 번 더 해보세요. 보통 조금 더 나오거든요. 남성 어르신들은 서서 소변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자기 전에는 앉아서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앉아서 보면 방광을 더 완전히 비울 수 있어서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충분히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다 비워졌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화장실에서 배에 살짝 힘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배꼽 아래쪽을 손으로 살짝 눌러주면서 소변을 보시면 방광을 더 완전히 비울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정도로만 하세요. 6번째 비법, 약 복용 시간을 점검하고 조절하세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 약 복용 시간이 약안뇨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특히 혈압약, 심장약, 당뇨약 중에 이뇨 성분이 들어간 것들이 많거든요. 혈압약 중에는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가 아주 흔합니다. 이 약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 몸에서 수분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저녁에 드실 경우 밤새도록 그 이뇨 효과가 지속됩니다. 당뇨약 중에도 소변으로 당분을 내보내서 혈당을 조절하는 종류가 있는데요. 이 약은 원리 자체가 소변량을 늘리는 거라서 저녁에 드시면 밤새 화장실을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심장약이나 부종치료약, 심지어 일부 관절염 약이나 진통제까지도 알게 모르게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가급적 아침에 드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침에 드셔야 낮 동안 활발하게 이뇨작용이 일어나고 저녁 무렵에는 약효가 줄어들어서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절대로 본인 판단하에 약을 끊거나 시간을 바꾸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약을 중단하면 혈압이나 심장에 큰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야간요 때문에 힘드니 아침으로 옮겨도 될까요? 하고 상의하신 뒤에 안전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감기약이나 두통약을 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님께 야간요가 있다고 미리 말씀하시고 카페인이나 이뇨 성분이 없는 약으로 추천받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70세 한순옥 여사님은 혈압약을 저녁 식사 후에 드시고 계셨어요. 밤에 3번에서 4번씩 깨서 정말 힘들어 하셨는데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아침으로 바꾸셨어요. 그 결과 첫날 밤부터 한 번만 깨게 되셨고 일주일 후에는 아예 안 깨고 주무시게 되셨어요. 7번째는 3일간 방광 자극 음식을 끊어보세요. 마지막 비법은 실험적인 방법이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음식들은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야간요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3일만 끊어보시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매운 음식이에요. 고추, 마늘, 생강 같은 자극적인 양념들은 방광 내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저녁에 매운 찌개나 김치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줄여보세요. 탄산음료도 방광을 자극해요. 탄산이 만들어내는 기포들이 방광을 팽창시키고 압박감을 주거든요. 콜라, 사이다, 맥주 모두 마찬가지예요. 산성이 강한 음식들도 조심해야 해요. 오렌지, 레몬, 자몽 같은 감귤류나 토마토, 식초가 들어간 음식들이 그래요. 이런 것들은 방광 내벽을 자극해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마렵다는 신호를 보내게 만들어요. 인공 감미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이어트 콜라나 무설탕 껌, 사탕 같은 것들에 들어있는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같은 성분들이 일부 사람들한테는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놓치기 쉬워요. 저녁에 달콤한 초콜릿 드시는 분들은 잠시 끊어보세요. 너무 짠 음식들도 갈증을 유발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만들어요. 이 중에서 본인한테 어떤 음식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의심되는 음식들을 3일간 완전히 끊어보세요. 그리고 야간요 횟수를 기록해보세요. 만약 줄어들면 그 음식들 중에 범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씩 다시 먹어보면서 어떤 게 문제인지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첫째 날에는 매운 음식만 다시 먹어보고 둘째 날에는 탄산음료만 마셔보는 식으로 말이에요. 69세 최병철 어르신은 평소에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녁마다 김치찌개나 떡볶이를 드시곤 하셨는데 매운 음식을 끊고 나서 야간요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지금은 매운 음식을 점심때만 드시고 저녁에는 담백한 음식을 드세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비법을 하루 24시간 시간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1컵을 마셔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밤사이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만약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드신다면 이때 함께 드시면 좋아요. 오전 중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10시와 12시에 각각 물 1컵씩 마시시면 돼요. 이때는 커피나 녹차를 드셔도 괜찮아요. 점심 식사 때는 국물이 있는 음식을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짜지 않게 드시고 후식으로 과일도 마음껏 드세요. 오후 2시와 4시에도 물을 1컵씩 마시세요. 하지만 오후 5시가 되면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오후 5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점점 줄이세요. 목이 마르면 입안을 물로 헹구거나 얼음 조각을 머금으시면 돼요.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수분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물은 물론이고 국물, 과일, 차, 모든 수분을 끊으셔야 해요.
저녁 7시 이후부터는 술도 완전히 금지예요.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다리 올리기를 20분간 하세요. 소파나 침대에 편안히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깊게 숨을 쉬면서 휴식을 취하세요.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이때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세요. 새벽에 만약 깨게 되면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서 숨을 크게 두세 번 쉬면서 정말 급한지 10초에서 20초 정도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급하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이 방법들을 일주일 이상 꾸준히 실천하셨는데도 전혀 좋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세요. 혹시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당뇨병, 심장질환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심한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런 증상들은 야간요와는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저녁 6시 이후 모든 수분을 차단하세요. 물뿐만 아니라 국물, 과일, 차까지 모든 숨은 수분을 끊으셔야 해요. 둘째, 오후 5시 이후 카페인과 저녁 7시 이후 술을 완전히 금지하세요. 이 두 가지는 야간요의 최대 적이에요. 셋째, 잠들기 2시간 전에 다리 올리기를 20분간 하시고 잠들기 직전에는 마지막 배뇨를 확실히 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오늘 밤부터 분명히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김영희 여사님처럼 아침이 이렇게 개운할 수가 있구나 하시게 될 거예요. 밤새 푹 자고 일어나는 기분, 새벽에 화장실 갈 걱정 없이 편안히 누워 계시는 그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다는 분들,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야간요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걱정의 시간이 아닌 온전한 휴식의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